안녕하십니까?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클럽이민 김재동입니다. 최근 EB5 프로그램 재개에 관련하여 여러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넘쳐나고 있는 미디어의 예상 뉴스로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현재 리저널 센터 EB5 미국 투자이민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답게 당사는 거의 매일 미국 현지의 로펌과 리저널 센터, 미국 투자이민 관련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EB5 소식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 EB5 뉴스 업데이트, 인프라 법안 통과 후 일정과 EB5 프로그램 재개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의 미국 투자이민 EB5의 향방이 상당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현재까지 EB5 TEA 설정과 투자금 최종 합의 내용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의 EB5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법안 통과에 필요한 초안 마련을 위하여 업계 내부적으로는 최소 투자금과 TA 규정 변경 등을 포함한 아주 큰 틀에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50만 불 투자금 재개 불가, TA 지역 75만 불, 넌 TA 지역, 일반 지역이죠, 100만 불, 지금까지 소진하지 못한 EB5 비자 쿼터 재사용으로 적체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내용이고요. 5년 기간 장기 연장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독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묶여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안 안에 포함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12월 3일까지 연장된 임시 예산안 안에는 EB5 연장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어떤 방식의 혹은 그 어떤 명목의 예산안 안에 EB5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50만 불 투자 가능성과 6월 24일부터 30일 사이 투자하신 분들의 향방입니다. 우선 리저널 센터든 정부든 50만 불 투자금이 타 국가의 투자 이민의 투자금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불 투자금 재개는 불가라는 내용을 합의 내용에 명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서 베어링 리저널 센터가 미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승소하여 TA 지역이 90만 불에서 다시 50만 불로, 일반 지역은 180만 불에서 다시 100만 불로 미국 투자이민법이 회귀하였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 투자이민 EB5 법은 2021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6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50만 불로 다시 접수가 가능했었는데요. 이 당시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총 405개의 I-526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그 당시 50만 불로 접수했던 케이스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당사 블로그에서 위험성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75만 불이든 90만 불이든 법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신청한 투자자들을 과연 소급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미 행정부 즉 국토안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만약 그 당시 50만 불로 접수한 케이스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시 재접수를 해야 될 상황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EB5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 여부입니다. 리저널 센터 EB5 법안은 연방 예산안이나 아니면 다음번 예정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리저널 센터 법안을 예산안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11월 15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 첫 번째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인프라 법안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수건 사업으로 노후화된 도로, 항만, 공항, 교량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인프라 법안 안에 아쉽게도 EB5 투자이민법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인프라 법안은 무너지는 다리와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분산시키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며 전국적으로 고용 창출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에는 아시겠지만 현재 고속철도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기차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뒤인 1950년도와 60년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 수명 자체가 50년을 넘겼습니다. 기존 인프라 법안과 동반 처리될 예정이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 그 규모가 크게 축소돼서 통과까지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 것인가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 안에는 보육, 유아원, 노인복지, 의료, 의약품 가격 책정 및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예산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3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200조로 책정하였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1조 8천억, 한국 돈으로는 약 한 2,100조 정도를 삭감하여 진행합니다. 사회복지법안은 미국 시간으로 11월 19일 금요일 상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18일 목요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사회복지 지출 법안안 안에 이민법이 포함되어서 통과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12월 3일까지 연장되었던 임시 예산안을 내년 3월로 재연장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또한 두 번째로 베스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고 12월 3일까지 임시적으로 예산안이 연장된 것처럼 EB5를 포함하지 않고 아주 단기적으로, 즉 내년 3월 말까지 다시 한번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EB5의 향방 또는 내년 3월까지도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모든 관련자분들은 예산안 안에 미국 투자이민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는 이제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재개가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미국 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루빨리 프로그램이 재개하길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프로그램 재개에 앞서 미 이민국이 신규 I-516 접수를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기존 접수권과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라도 진행을 하여 적체 현상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829, 즉 조건 해지를 제외하고는 EB5는 전혀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클럽이민은 EB5 미국 투자이민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소식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